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라든가 과거에는 유엔과 관련된 그런 기념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정전이라 그런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전협정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6.25 전쟁이 이 북한이 남침에 의해서 발발을 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신속하게 이제 지원 요청을 하고, 이제 유엔군이 이제 파병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구소련의 유엔 대표가 불참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6.25 전쟁 당시에는 이미 이제 최근에 한 10년쯤 됐나요? 그쯤에 6.25 전쟁에 관한 그런 비사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을 여러 차례 가서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고요. 스탈린은 북한의 많은 장비를 밤중에, 낮에는 안 하고 밤중에만 기차로 해서 무기를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공짜로 주진 않았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다 이렇게 해서 구소련을 떠받들었지만, 북한은 기존의 일제 침략 시기 식민지 시절에 설치했던 중화학 공장의 그런 시설들을 뜯어가고, 심지어는 발전소 설비도 뜯어갔다,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구소련 자체도 아무래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본주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공짜로는 못 주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시에 전투기, 탱크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북한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그 조종사들도 소련어를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소련어를 쓰지 않고 북한 말을 썼는지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6.25 전쟁에 소련이 개입했다는 정황은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미국도. 그런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구소련이 직접 북한에 이제 무기를 지원했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인 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알아도 모르는 척 했어야 됐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과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과 미국은 구소련에 대해서 일종의 포위작전 이런 개념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역시도 타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처리장막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북극계 쪽으로 해갖고 전쟁을 확전시켜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전선과 구소련 전선에서 오히려 이제 자칫하면 한쪽에서는 독일과 싸우고 한쪽에서는 소련과 싸우고 이렇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될 뻔한 거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갔고, 또 하나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그러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여러 곳에서 지원하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51년쯤부터 이제 그 북한이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휴전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 그렇지만 그 소련이나 중국에서는 뭐 계속 시간만 끌고 서로 개입을 안 한 것처럼 보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러고요. 결정적으로 미국에서조차 중공군이 개입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에 투입한 군부대는 인민해방군이라고 그렇게 해서 북한으로 투입을 했고요. 이 마찬가지로 그 중공군도 북한에 투입될 당시에 중공군 복장을 하지 않고 북한군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북한군 부대 편제로 해서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마주하고 얼굴을 보고 하기 전에는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중공군 자체도 전쟁에 개입을 하기 전에 주로 야간에만 이동을 했다고 그럽니다. 야간에만 보이지 않게. 뭐 낮에 이동하면 또 미국에서 폭탄을 엄청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중공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선에 가기도 전에 드러났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미국에서 중공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전선에 맞부딪히면 한국군도 있고 연합군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폭탄을 터뜨릴 수는 없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3년 가까이 끌던 그러한 전쟁에서 이제 분기점이 된 거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죽고 또 구소련에서 스탈린이 사망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공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그 휴전 쪽으로 들어선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얘기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반공포로라고 해서 북한 쪽에서 있거나 또는 한국 지역에서 북한군이 점령했을 당시에 말 그대로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북한 군복을 입혀서 싸운 그러한 포로들 중에서 북한을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반공 포로들을 이제 미국이 어떠한 지시나 이런 거 없이 독단적으로 이제 다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참 문제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미국과 이제 결론을 내기를 휴전을 반대하지 않고 회방도 않겠다.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체결을 하고 한국에 무상 원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미국이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결과로 해서 이제 휴전이 된 거고요. 사실 휴전 과정에서도 휴전이 정식적으로 발효되기 전까지 강원도 철원이나 이런 백마고지라든가 이런 지역 쪽에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뭐 뺏기는 그러한 엄청난 전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 사상자가 뭐 몇천 명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그런 정도까지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무상 원조를 이끌어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심각한 그 구멍이 뚫렸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그러한 무상 원조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군도 이제 무장을 강화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이르렀고,
그 후에는 이제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그런 개발 지원을 요청해 갖고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 상태에서 그 핵우라늄을 추출해서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수로 시설이 아닌 시설로 원자력을 개발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라늄 재처리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 뭐 문서에 나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원래 미국에 요청을 할 때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우라늄을 연구용이나 전력 생산에 쓰겠다라고 해서 했고 핵폭탄 개발을 하겠다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가 있었던 거죠. 그래 그러한 것 때문에 이제 그 후에는 그와 유사하게 이제 핵폭탄을 개발하면은 그 발사할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 그 사거리에 대해서도 그때 같이 나온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사일을 제한에 관한 것도 어디 문서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그러한 약속에 의해서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정전 70주년을 맞았는데 북한의 이제 핵무기 개발이 정말 가공할 수준이고 심지어는 미국의 그러한 주요 싱크탱크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기를 북한이 그 ICBM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ICBM의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륙간 탄도탄은 기본적으로 발사가 되면 10km 정도 올라가서 공기가 없는 그러한 그 상층부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 마찰이 발생하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이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발사가 되면 그게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 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다 그러면은 다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공위성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유인 우주왕복선이라든가 유인 캡슐 그런 거를 개발했을 때도 여러 차례 실험도 하고 있지만 그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열을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뭐 결국은 열을 받아서 캡슐이 폭발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아폴로 19호인가요? 그런 것이 있었고 그 후에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중단이 됐던 거고요. 그 후에 이제 유인 우주 왕복선으로 개발돼서 시행을 해왔었는데 한동안 미국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민간 우주 왕복선사가 많이 발생을 했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시절에 정전 협정을 종전 선언으로 대체하자라고는 주장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후 관계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처음에 발표한 거로는 아마도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종전 선언을 하자 이런 취지로 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조금 바뀌고 하다가 이제 동시가 아니고 일단은 종전 선언을 하고 뭐 핵 개발을 중단하자라거나 미국이 뭐 CVID에서 완전한 검증 가능한 핵 개발의 중단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고 그랬던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종전선언과 그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거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2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안건 한 6, 70개 되는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6, 70개 안건을 처리를 했고, 그 후에 6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5분 발언은 5분 안에 발언을 마쳐라 라고 하는 거고요.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발언 과정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전 정부가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그러한 그러한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그런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태영호 의원이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과거에 뜨문뜨문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거와 종전선언하고는 전혀 맥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고, 김정일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협상을 된 적은 없죠. 김정일 때 그도 중국이 있고 이런 말 그대로 강국들이 4대 강국이라고도 하지만 강국들이 도처에 깔린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은 없었던 거로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이 당시에 북한에서 외교관을 했을 건지 아니면 그때는 외교관을 했겠죠.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 자체도 자기들 나름대로, 북한은 특히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대외적인 내용과 대외적인 내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고, 이제 한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100배 1000배 보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항상 말해왔던 북진통일하자 그랬던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북한이 맨날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 주장을 해왔다. 그 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도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한국이 먼저 침공을 해와서 자기네들은 대응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 기록이나 공개된 그 당시 극비 문서들에 따르면 김일성이 이미 침략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소련과 중공에 의해서 그러한 무기 지원을 다 받았다는 거에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틀린 주장입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그렇게 서슴없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또 하나는 지금 정세를 보면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벨라루스라고 여기도 친러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이 붙어갖고 막말로 중국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중국 인구가 20억인가요?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 인구가 그렇고, 인구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국력에서도 그런 경제력에서도 엄청난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러시아를 자극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심지어는 그 북한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을 때 우리나라도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켜 갖고 유엔사에서 남북한 모두 공히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발견하고 그거 한국에서 보냈다라고 추적을 하고,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소형 핵무기를 집어넣는 줄 알았다, 또는 생화학 무기를 넣은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공격한 거다라고 해서
대응 보복을 한 거다라고 해서 전 지역에서 무력 남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말로 그대로 전쟁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군대를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군대 갈 능력이 없었다고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눈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검사도 하고 검찰총장까지 하고 대통령까지 합니까? 눈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데. 예?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섣부른 행동을 함으로써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당시에도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비무장지대를 처음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총리가 뭐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 바로 폴란드를 공격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을 볼 때 베트남 전쟁은 다 알다시피 미국에서 자작극을 벌여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만들어서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그거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고 일본이 중국의 그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을 수립할 당시에 중국을 침략하는 빌미로 세웠던 것이 자기네 그런 스파이 일본인을 갖다가 자기들이 죽여놓고 이제 죽였는지 어떻게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빌미로 해갖고 중국군이 죽였다라고 해갖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들의 앞마당이라고 하는 중아메리카나 요 지역에서 그러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생겼을 때 다 전복 계획을 수립해서 다 전복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도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여기저기 가서 유엔이다 어디다 돌아다니면서 참 자격도 없는, 왜 나토에 가서 자격도 없는 소리를 해야 됩니까? 초청도 안 했는데 가서 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실에 기반해서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지, 무슨 뭐 천공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백제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수라고는 하는데 백제권 씨의 그러한 것도 결국은 그 풍수지리 아닙니까? 일종의 그러한 기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5천만 대한민국과 북한 사람 그리고 1,000만 가까운 한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답니까? 이게 뭐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그냥 뭐 지금 뭐 한마디로 뭐 법조 카르텔이 돼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에 설사 탄핵이 간다고 해도 탄핵이 안 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러시아 자극하고 북한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뭐 정전협정 70주년이라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뭐 금방 가네요. 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 감사합니다.